네, 오늘은 지역보건법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역보건법 하게 되면 지역보건이라고 했던 거 생각 좀 해보신 적 있나요? 이제 보건학 지금 계속 들어가시긴 하는 건데 보건 관련 법에서 지역보건법이라고 하는 것은 좀 확장식으로 좀 한 거예요. 확장팩식으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보건소법이었어요. 보건소를 위한 보건소법 1959년 1956년이네요. 이때 이제 그 제정하고 시행을 했는데 여러분들 보건소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관리를 위해서 시작이 된 건데 그냥 보건소법 하게 되면은 좀 느낌이 좀 그러니까 이것이 내용이 1995년에 해갖고 이때는 이제 그 지역보건법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조금 더 이렇게 광범위하게 된 거죠. 예를 들어 이제 보건소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한테 이제 물어보게 되면 살짝 그냥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누구 거라고 하는 질문은 좀 그렇지만은 보건소는 보건복지부 쪽이겠어요? 행정안전부 쪽이겠어요? 그럼 다들 통일보건복지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 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관할하는 어떤 그것을 결정하는 부처가 어디냐 그 얘기죠. 행정안전부 거예요. 행정안전부. 그래서 기술 지원 어떤 권고사항 이거는 보건복지부 쪽이 맞는데 그 자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을 하되 행정안전부에서 관할을 하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법제처 같이 이제 조회를 하면서 보시잖아요. 인터넷이니까 법제처 법령종합정보센터 그러니까 법제처라고 이거 자주 보고 계시겠죠? 지웠죠? 일로 들어가시면은 연역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독학하는 방법을 가끔씩 중간중간에 설명을 주는데 법제처 들어가셔서 그 다음에 그 검색 키워드에다가 뭐 지역보건법이라고 해놔요. 그러면은 뭐 왼쪽 상단에 딱 클릭하시면은 연역이라고 있어요. 연역을 이제 커셔를 딱 갖다 대면은 연역이 바뀐 걸 계속 볼 수가 있어요. 일일이 그 많은 것을 다 읽어볼 수는 없는데 대략 어떻게 변화되는지만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변화에 대해서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물론 저도 이렇게 강의를 준비를 하고 저도 이렇게 하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보건소법이라고 1956년에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된 뒤 지역보건법이 1995년에 되더라. 그러면은 생각해보세요. 1956년이면 어느 시대일까요? 거의 폐허죠. 6.25 직후의 시대이기 때문에 뭐 보건소법이 있는지도 국민들은 몰랐겠죠. 정부와 사회도 아니었을 것이고 집에 전화도 없었을 텐데 근데 정부에서는 이제 6.25 전쟁 그 해결하고 나서 정부에서 뭔가를 해야 되니까 법 제정을 막 급하게 했을 거예요. 지금 행정안전부라고 하잖아요. 그 전에 뭡니까? 행정자치부.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이라고 또 이제 옛날 얘기를 또 하는데 내무부였어요. 내무부. 외무부도 있죠. 지금의 외무부가 있는데 내무부가 행정 지금 안전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말이에요. 자, 어쨌든 요거 검색하셔서 다시 보시고 그래서 지역보건법에 대한 것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하고 관리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보시면 보건소 등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련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그게 이제 키워드고요. 지역보건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보건 의료기관 잘 쓰지 않는 단어죠. 근데 여러분은 전공자니까 이제부터 조금 인식을 하셔야 돼요.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소와 친구들이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그 다음에 건강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거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요걸 이제 계속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보건소 병상수가 있으면 보건의료원 병상수 없다는 얘기예요. 보건소는 그 다음에 보건소긴 보건소인데 보건소의 지소 그쵸? 이거는 시군구 이거는 읍면마다 설치 이거는 같은 걸로 보고요.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뭐 면, 동, 리에 대해 세울 수 있다. 다 세운 건 아니에요. 세울 수 있다. 근데 몇 개만 지금 세워져 있는 상태라서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이것도 조금 크게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때 거리적 장벽 기억하시나요? 거리적 장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어떤 국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그 시골 같이 이제 멀고 막 이제 그 도서 벽지일수록 의료기관이 민간 의료기관이 더더욱이 없기 때문에 민간 의료기관을 포함한 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거리적 장벽을 최소한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거 뭐냐면 기본적인 서비스는 받아야 그 다음에 해결이 된다는 것으로서 시작이 됐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보건소와 관련된 이동 쪽이죠. 지역보건의료기관. 그래서 이거는 의료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해갖고 치료 중심적은 아니고 관리 중심적이라고 생각을 하되 아주 그냥 근소한 차이라도 어떻게든 환자를 관리를 하고 응급처치라도 하고 그 다음에 심각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상급종합병원을 보낼 수 있게끔 그런 체계는 갖춰졌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지역보건의료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시설,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이제 말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보건의료인이라고 보건의료기본법이라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인. 보건의료인은요, 의료인을 포함해서 좀 확장된 거죠. 의료인, 의료기사 등, 그 다음에 영양사, 응급구조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등등등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그냥 보건의료인이라고 통칭합니다. 왜? 의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던 간접 제공하던 다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지역보건의료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 의료기관, 약국, 보건의료인 단체 등도 있네요. 보건의료 기관이다. 보건의료 관련 기관. 보건의료 관련 기관. 그러면은 의료기관, 약국. 여러분들 이제 약사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약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 적은 없는데 약국은 의료기관 아니에요. 보건소도 의료기관 아니에요.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시설 이쪽은 의료기관이 아니고 뭐 헷갈렸다. 종병치안조, 의치안조 이것만 의료기관이고 이쪽은 보건기관이라고 해요. 이렇게 썼답니다. 보건기관.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보건기관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보건의료인은 의료인을 포함한 기타 등등. 그 다음에 보건의료기관이라고 했던 것 중에서 또 하나가 의료기관, 약국,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보건의료인 단체. 단체들도 있다. 이것도 다 인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방, 진찰, 치료, 재활 다 포함되는 것을 크게 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것을 책임지는 임무를 하는 자는 누구인가?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이 아니고 이거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정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가 및 지방지자체 쓸게요.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이거 국가는 중앙정부, 지자체는 지방정부. 저희가 약자 씁니다. 지방정부. 중앙정부는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등등등 부로 끝나는. 그 다음에 이거는 17개 시도를 말하는 거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보건에 관한 조사, 연구, 수집하고 이런 것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정부는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그쵸? 이게 그 많은 자원이 소모가 되는데 재정적, 그 다음에 기술 지원을 하여야 한다. 뭐 정보 제공, 정보 공유, 그 다음에 재정도 필요시 지원을 해줘야 된다. 최소한 물론 세금으로 이제 해결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 상태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저는 이제 그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건 아닌데 이건 학문적으로 상 중요한 것 같아요.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거는 사회적 불평등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많고 많은 내용 중에 한 가지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뭐 이것도 있어요. 연구 논문을 좀 보면은 뭐 물론 저도 그런 쪽을 많이 연구를 했는데 아무래도 그 소득이 좀 발생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재산이 많은 경제적 장벽이 낮은 그런 집단일수록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고 관련된 무슨
예방 활동도 많이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시간이 많으면 더 좋게 건강 관리할 수 있지만 반대로 사회 경제적 상태, 즉 뭐 어떤 사회 인구 연령이 많고 그다음에 직업이 있더라도 소득이 적거나 직업이 없거나 이런 열악한 의료 취약 쪽 계층들은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고 좋은 정보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건강 관리가 매우 어렵겠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국가에서 그냥 뭐 좌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거래장벽을 낮춘다고 하는 것이 지역보건의료기관인데 이분들은 그래도 여기라도 갈 수 있다. 다만 민간 의료보험과 관련하여 갈 수 있는 곳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연관이 되어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 불평등에 대해서 많게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지역보건의료기관에 있어서 사회적 불평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차선책이다. 뭐 이렇게 들어갑니다. 제발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지역사회 건강 실태조사 이제 들어가는데 제 4조 실태조사 들어오는데 지역사회 건강 실태조사를 정부에서는 하여야 한다. 그 내용 중에 뭐냐면은 시행령이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 제 2조 제 4항에 보시면은 우리 공중보건학 시간 했던 건데요. 생활습관, 흡연, 음주 기본사항이죠. 생활습관. 그 다음에 질병 예방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하고 계십니까? 뭘 해요? 관심이 없고 그냥 지내는 거지 뭐.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은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하느냐, 예방접종을 맞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학생들은 이제 대부분 건강하기 때문에 예방접종에 대해서 뭐 있으면 하고 뭐 이렇게 큰 관심이 좀 없어요. 저도 사실 이렇게 관심은 없는데 네, 이제 해야죠. 그리고 질병 및 보건 의료 서비스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뭐냐면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얼마큼 빈도수, 외래냐, 입원이냐, 예방을 위해서냐, 서비스 접근을 하는 것이고 질병과 관련하여 얼마큼 이완되었느냐 이런 것도 실태를 좀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고와 중독 ST 코드 이쪽 들어가네요. 그렇죠? ST 코드 이쪽에 사고와 중독과 관련돼서도 조사가 들어가느냐. 그 다음에 이것도 있어요. 활동 제한. 그 다음에 삶의 질. 이게 키워드가 참 중요한데 활동 제한이 사람을 이렇게 꽁꽁 묶어놓고 이렇게 못 움직이게 한다 그게 아니라 몸이 불편하고 정신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활동하는데 제한이 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 치매 포함입니다. 그래서 활동 제한, 그 다음에 삶의 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만족도라고 하는 포커스인데 삶의 질이 얼마큼 그렇잖아요. 마지막 종착점은 뭐냐면요 이게 삶의 질이잖아요. 뭐 우리가 말하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어떤 생활 환경이 됐고 뭐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만족도가 떨어지면 삶의 질도 떨어진다고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사회적 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만족도가 높으면 삶의 질도 올라간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꼭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래서 빈도수와 집단율로 이렇게 통계 연구를 해갖고 이런 것도 나타내는 건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이런 것을 실태 조사를 하여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하여야 한다. 물론 이제 5,200만 명 전수 조사할 수는 없어요. 하면 좋은데 그래서 그 군락 추출 그 통계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군락 추출한다든지 해갖고 이렇게 빈도수에 따라서 조사를 해갖고 일반화시키긴 합니다. 그리고 지역보건 의료 업무를 하다 보게 되면 사회인과학적 특성인 정보를 입수하잖아요. 성별, 연령, 직업, 그 사람의 질병 상태, 가족 관계, 기타 등등 이거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강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훼손, 멸실, 변경, 위조, 유출, 검색, 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주 큰 벌칙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여러분들 이제 지역보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뭐 몸에 와닿진 않겠지만은 사실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러분들 지난번에 이제 선거하실 때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정치가들이 많은 약속을 해요. 만약 저를 뽑아주신다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연설하는 거 한번 유심히 들어보세요. 다음이라도 하시면 최소한의 무엇을 설치하고 도로를 어떻게 하고 뭐 그걸 다 지키지 못할 거예요. 아마도 마음은 지키고 싶겠죠.
그 중에서 하나는 뭐냐면요. 예방을 위해서 뭐 운동시설 해준다, 뭐 해준다. 근데 많이 약속 지키긴 했어요. 길에 가다 보게 되면은 뭔가 이렇게 헬스장 비슷하게끔 뭐 운동시설 해주는 것도 길에 많이 있죠, 요즘. 그 다음에, 복지센터 안에, 그러니까 낮은 가격에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교육도 많이 하고 있어요, 지역 주민들.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를 알아야지 뭘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무엇을 판매를 하고 싶은데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알아야지 판매를 하지 판매를 한다고 구입해 주는 건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보건의료 수요 측정 글씨가 보이나 해서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뭐 시도별로 아니면 시군구별로 인구수에 비례해서 의료 서비스를 얼마큼 필요로 하는지 예를 들어서 뭐 수도권에 50% 지금 집중되어 있잖아요. 인구 밀도가 그러면은 그만큼에 따른 의료기관이 분포도가 적당히 되어 있는지 반대로 비수도권에는 인구가 적다고 하지만 인구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민간 의료기관이 개설이 되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어떤 불이익을 받는 국민은 없는지 그러다 보니까 이걸 조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착수하고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 대책을 하는 거예요. 장단기로. 민간 의료기관도 사실 더더욱이 산입이다 보니까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운영비를 해결하지 못하면 개설, 운영을 못하니까 지원을 해준다든지 공공병원을 개설을 해준다든지 국가에서 아니면 보건소를 배치를 조금 더 어떻게 고려를 한다든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 대책도 세우고 그 다음에 조달 관리 그쵸? 개설만 해주면 뭐예요? 운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원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달 체계 구성 방안 뭐 의료 전달 체계 많이들 들어보셔갖고 여러분들 몸에 머릿속에 익숙해지겠습니다만 그래도 전달 체계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는지 자 그 다음에 통계 수집 및 처리 통계를 수집하고 처리를 해야지 이게 집단율로 얼마큼 불편사항이 있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통계는 이쪽 지금 보건학에서는 되게 좀 배제를 할 수가 없어요. 통계하면 되게 좀 어려워하시잖아요. 빈도 분석만 하셔도 잘하는 거예요. 조금 더 나간다? 그러면은 이제 그 연관되어 있는 교차 분석 정도? 교차 분석은 뭐냐면 통계 얘기를 하네요. 법규 시간에. 남자 중에서는 어떤 질병이 몇 명 걸리는지, 여자 중에서는 얼마 걸리는지, 그 다음에 연령별로 10대부터 90대까지 이런 식으로 80대 이상까지는 어떤 병이 보통 걸리는지 이 정도는 알아야지 준비를 한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점만 지금 꼬집어서 하다 보니까 좀 넘기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제8조에 나와 있는 건데 이것을 시행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이 시행을 하는 내용을 하는 것인데 시행도 하고 재구조, 평가도 해야 되죠. 시행만 하면 뭐합니까? 다음부터 더 잘하려면 피드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평가도 이제 하고 전문가를 섭외해서 하겠죠.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계속 준비를 꾸준히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 이해하시나요? 그냥 헤어지면 조금 서운하니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처음에는 보건소법이라고 해갖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법을 제정 시행하였다. 하지만 이 단호라고 하는 것도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1995년에 개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법제처를 하면서 연역부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지역보건의료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보건소와 친구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건의료인 하게 되면은 의료인을 포함한 보건 관련 서비스를 하는 모든 종사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건의료 관련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말했던 보건소를 포함하여 보건소와 친구들을 포함하여 의료기관, 약국 이런 단체들도 포함이 된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런 책임이다, 관장한다 하는 자들은 의료인이나 보건의료인들이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여야 하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 지방정부라고 하는 이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왜?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뭡니까? 조사를 이런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조사를 착수해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것은 뭐냐? 예를 들면
국민들의 생활 식습관, 뭐 질병 예방 상태, 그 다음에 사고 중독은 얼마큼 있는지, 그 다음 활동 제한, 삶의 질은 어떤지를 알아서 이거에 관련하여 보건의료 수요 측정을 하고 공급 대책을 마련하며 그 결과 조달 관리도 하고 이런 의료 전달 체계도 관할을 해서 우리의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정부에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곧 뭐예요? 사회적 불평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일 수 있다. 자, 정리되시죠? 자, 이렇게 공부하실 때 막 뭐 이렇게 법규니까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이렇게 넓게 보세요. 너무 이렇게 조급해하지 마시고 넓게 보시고 그다음에 이런 거 학습 같은 거 할 때 자꾸 무엇 때문에 내가 이 공부를 하지라고 자꾸 습관적으로 생각하시면요 재미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잠깐 쉬고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